유호정 기자, 우리도 이 남측의 이 박상학 씨가 이끄는 그런 탈북자 단체가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난 날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6월 25일로 특정을 한 건 아니고 그 전까지 100만 장을 어떻게든 뭐 풍향이 맞는 날 뿌리겠다. 6월 25일이 아니더라도 바람만 맞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예. 입장인데 그런데다가 이 단체 외에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 강화군에서 19일입니다. 19일에 이 쌀과 페트병이나 페트병으로 쌀, 뭐 풍선을 띄워서 쌀 500kg를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실제로 밝혔거든요. 우리 당국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충돌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오늘 이 통일부 차관이 이 강화도 현장을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뭐 인근 주민들의 얘기도 직접 듣고요. 또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직접 점검을 하는 취지였는데요. 이 통일부는 무엇보다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화면에 경찰이 이렇게 뭐 페트병을 들고 있는데 그 뭐 쌀처럼 보이고 그 안에 뭐가 있네요. 저건 뭐예요? 네, 일단은 저곳이 이제 단체들이 페트병을 통해서 어떤 뭐 전단이나 성모도군요. 쌀, 강화군 성모도. 네, 이런 것들을 보낸 장소로 추정되는 곳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리고 뭐 증거들 이런 것들 흔적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는지들을 알아서 좀 총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화도 그리고 김포, 파주 지역 이런 접경 지역에 4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탈북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뿌리려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는 이런 전단을 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 간의 충돌도 또 우려가 되고요. 또 경찰들, 이를 막는 경찰과 이 강행을 하겠다라는 탈북 단체들의 충돌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페트병에 쌀 넣고 그 안에 또 초코파이도 넣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 띄워 보내면은 저게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북한 주민에게 좀 실적으로 좀 배고픔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 김태 기자, 저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북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북한 주민하고 얘기를 해본 사람이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 조현준 계명대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당시에 이제 임진각에서 그 탈북민 단체들이 이제 삐라 날리는 것도 제가 촬영 몇 번 갔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대체적인 반응을 요약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좋진 않아요. 풍선 안에 1달러짜리도 넣고 뭐 약도 뭐 있다고 하고 뭐 그러면 그런 도움이 거 되는 거 아니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럴 거면 적십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또 김정은 그 위원장을 또 이렇게 막 돼지처럼 돼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있느냐. 혹시나 이거를 주웠을 경우에 본인들이 뭔가 또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좀 불쾌하기도 하지만 또 두려울 수도 있다. 북한 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강냉이 밥을 먹어도 제 집에서 먹어야지 남의 진수성찬 먹어봤자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네, 들으신 것처럼 뭐 남한 소식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풍선에다 띄워서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알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십자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느냐. 그리고 내용을 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막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놓으니까 이걸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좀 두려워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대북 전단지조차도 그렇게 불쾌할 정도면은 저 페트병에 들어있는 쌀과 초코파이 뭐 독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먹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저번에 저희 이제 프레스룸에 이제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 바다에서 페트병이 왔는데 안에 쌀이 들어있다. 근데 이 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본다라는 뭐 그런 설명도 좀 있었죠.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페트병에다가 쌀이라든지 초코파이를 넣어서 보내봐야 북한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전단지는 불쾌해하고
그리고 페트병에 들은 쌀은 북한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예.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박상학 씨를 비롯한 이 탈북자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 전단지를 뿌리고 또 쌀과 이런 것들을 자꾸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탈북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해왔는데 박상학 씨에 대해서도 예전에 여러 차례 이제 강력한 비난을 했죠. 최근에 다시 이 방송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박상학이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박상학이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밤에 나가서 외박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저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러 다니고 길러나니까 그 자연히 대학에서 퇴학되지 않으면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계속 비라살포와 같은 반공화국 침략 책동에 매달린다면 그라하여 철회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동족 대교를 부추게 된 자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뭐 충분히 뭐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에 대해서 북한이 뭐 좋게 평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박상학 씨나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더더욱 표적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분들 다 예.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더 보탤 거는 없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부의 적을 만들고 예.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쌀이든 뭐 이런 것들이 100%안 간다. 이렇게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예.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 다양한 SNS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같으면 의외로 하나만 예. 가면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인터넷이 개방이 예. 안 돼 있기 때문에 SNS도 개방이 안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기 보내는 주체가 그러니까 민간인이긴 하지고 예. 민간인이고 또 탈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 좀 전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은 좀 세련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 예.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주 자기의 북한 사람들로 봐서는 최고 존엄인데 거기에 이제 육두문자를 써서 앞뒤를 예. 해서 보내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세련된 내용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세련돼서 보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뭐 어떤 반감 예. 그런 것들은 좀 덜했을 거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서 이제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도 이제 전단을 삐라를 뿌렸다라고 얘기가 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유호정 기자 이게 오보였어요? 네, 이 해당 예. 매체가 공개한 대남 전단, 저 사진과 똑같은 전단이 예. 이 블로그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 블로그 게시 시점이 최근이 아닌 2018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대로 최근 6개월 이내가 아닌 2018년 3월 이전에 예. 이 전단이 뿌려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이 시점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살포가 된 거라면은 이거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주목을 예. 받은 상황인데요. 이 청와대나 뭐 연평 파출소 그리고 연평 부대 역시 같은 기간 예. 이 근처에서 대남 전단을 발견했거나 신고가 들어온 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권성희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사실 전단이라든지 삐라라고 하는 게 70년대, 80년대 뭐 남북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매체 채널이 많지 않을 때는 뭐 효과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는 의미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탈북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단 뿌리는 걸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냥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을 때는 스마트한 세상이긴 하지만 예. 북한과 스마트하게 연결이 지금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남북 관계 계속 이 대북 전단을 계기로 경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6월 25일 이전에 또
대규모 대북 전단을 예. 살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선 건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인근 주민들입니다.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 강화군 주민들 그리고 예. 김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파주, 예. 그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라는 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 위치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추정이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이 정확하게 저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브리핑은 국방부가 아닌 통일부가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공식적으로는 통일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브리핑을 통일부가 하겠다라는 군 당국의 발표를 봤을 경우에는 이 폭발과 연기가 난 곳이 남북연락사무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여정이 직접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했던 터라 그 부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사실상 지금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잠시 뒤에 통일부 브리핑을 들어봐야겠습니다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글쎄요, 지금 국방부에서 저기 지금 밑에 자막 나온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폭발음을 들었고 연기가 났고 그래서 그 발표는 통일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국방부 소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군사시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군사시설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통일부가 관할하는 어떤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DMZ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뭐 통일부에서 관할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서부전선에서 이제 아마 저런 내용이 좀 들린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 건물은 지금 화면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현대식 건물이에요. 2018년에 남북 판문점 선언 때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남북의 통일부 직원과 북한의 이제 조평동 직원이 같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남북이 조금 화해를 상징하고 협력 사업을 하도록 만든 곳인데 저 신식 건물이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폭발음과 연기의 현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징성 그 측면에서 굉장히 크죠. 비용도 저 아마 100억 원 이상 들은 걸로 61억 알아요. 61억 원. 61억 원. 네. 뭐 저건 어찌됐든 우리 쪽에서 상주 인력이 저기에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쪽이 상시 연락 채널로 활용을 했고. 그러나 물론 그동안 2년 동안 성과가 덜했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4.27 선언의 가장 큰 상징적인 건물이고 그 상징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저걸 그냥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했던 그 협박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그걸 이렇게 즉각 실행을 해버렸다면 아까 김 실장님께서 14일 동안 이어져 왔었고 이제 마무리 국면인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분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에 지금 점을 찍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도발로 가기 위한 그 엄포의 어찌 보면 실행인지 좀 더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연기가 나온 곳이 연락사무소인지 아니면 다른 또 개성공단 내에 또 다른 공장 시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정세를 봤을 때는 연락사무소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 보니까 이제 리성건 당시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조명철 당시 우리 쪽 이제 통일부 장관이 조명균 이렇게 그 개막식에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화면으로 봤는데 저기를 북한이 아무리 김여정이 그렇게 엄포를 놨다고 해서 저거를 진짜로 폭발할 거라고는 조금 전까지도 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좀 봤거든요. 아니요,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군부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쪽에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연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김여정이 같은 위치는 지시할 정도, 지시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만 쓸 수 있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 내용 속에 지금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것은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뭐 아마 뭐 이렇게 폭파가 되든지 뭐 어떤 다른 행태로 하여간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송영길 의원이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죠 어제. 송 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상임위 국회를 열고 있었는데 장관을 빨리 보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는 지금 사실 이런 관련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작업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위협한 지 사흘 만에 실제로 이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완파한 것으로 지금 당국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정보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찰 위해서 아까 이제 항공모함 세척이 이제 이 지역에 왔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찰기들이 지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찰기 중에서는 통신을 감청하는 정찰기도 있고 신호를 감청하는 정찰기도 있지만 영상을 이렇게 보는 정찰기도 있거든요. 한국도 사실은 글로벌 호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두 건강 정찰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폭발음이 난 것은 아마 음성이나 또는 뭐 통신 도구로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좀 이렇게 연기가 깔아앉게 되면 전과 후가 확인이 드러나서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요, 우리가 그 2018년도, 2019년도 GP, 그러니까 2018년도죠. 양쪽, 그러니까 북한 GP, 우리 한국 GP 폭파할 때, 우리 한국은 GP를 폭파할 때 주로 이제 포크레인이 가서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리도 안 나게 하면서 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북한의 GP가 폭파되는 것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폭파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건물 곳곳에다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순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남북 연락 사무소도 그렇게 온 곳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한꺼번에 폭파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건물을 폭파시킬 때는 저런 방법을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이제 큰 건물 폭파할 때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우리 쪽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관측될 정도면은 정말 이게 큰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김여정의 그 공언대로 그렇게 이제 아마 폭파 방식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 통일부 입장이 나왔는데요. 오후 2시 49분에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2시 24분에 폭파했다는 통일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락사무소 폭파가 확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후 2시 49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음을 통일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폭발음과 연기가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이 군사 기지가 군부대가 다시 이쪽 지역으로 진출하고 재배치되는 수준까지 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는 아직도 북한이 그냥 우리에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해석을 좀 잘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실장님 얘기는 잠시 조금 듣고 우리 윤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 나갈 것 같아요? 군 재배치까지 나갈 것 같아요? 군 재배치는 아까 김 실장님께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급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까 태평양 연안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그 얘기는 물론 3개월 뭐 이렇게 급박하게 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흔히 말하는 타겟 어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타격을 하는 부분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도발을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예. 거에 대한 혹시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6월 25일 이전에 전단을 날리겠다고 하는 곳이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에 그 지역을 혹시 뭐 도발을 하겠다라는 예. 이 협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그런 식의 도발을 할 경우 그쪽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당국자뿐만 예. 아니라 지금 어느 누구도 꺼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 점에 지금쯤은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예. 북한이 지금 어떤 단계에 앞으로 도발이 계속 이어질까 이거는 뭐 걱정스럽습니다만 소규모 뭐 또는 뭐 국지적인 예. 뭐 이런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뭐 연평도의 사례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이건 훨씬 더 긴장 강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예. 그거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대 섞인 얘기를 드리면서 그 대신 우리가 예. 오늘 통일부가 저런 청사 폭발에 대한 확인만이 아니라 예.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거를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밝혀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권성희 평론가님. 이 지금 북한은 우리의 위협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허풍이 아니다. 우리는 말하면 실천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저런 행동은 분명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미국을 설득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분명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나간 것은 우리 측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발언 자체가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가 계속돼 있었는데 사실 이 외교적인 결례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역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취했던 스탠스 자체가 저자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이 남북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북한의 위협 발언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계속되어 왔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실행을 보여줬던 건 거의 뭐 이례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직접 폭파하는 상황까지 연출을 했다면 군사 도발과 관련된 또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간단하게 보고 기다려야 될 수순은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대에서도 군사와 관련해서 대비 태세,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면에 이 대성동 쪽에서 바라봤던 개성공단 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게 좀 보이고요. 물론 이제 좀 이 사진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발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수 시장님, 과거에 영변 핵탑을 폭파시킬 때는 이제 영상이 찍어서 그것이 이제 북한 외부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서방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저희들이 모습 봤는데 이것도 분명히 북한이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 모습 곧 보낼 것 같아요. 네, 내일 아침에 아마 그 노동신문에도 나올 거고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이제 뭐 송출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앞서 이제 제가 윤경호 의원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갈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이냐, 정말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서 다음 단계 군사적 조치 단계까지도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한 얘기가 그 속에 답이 저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행체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고 다음 단계는 뭐가 될 건지 이것은 총참모부가 내가 넘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오늘 나온 건데 총참모부 대변인에서 그 나온 거 보면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심을 받으면 한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우리 권상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일에 그 날짜가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이든 페트병이든 그것이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마 그냥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정부에서 아마 여기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개성공단에 있긴 합니다만 북한 건물이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 돈 뭐 100억 원이 넘는 돈 개보수 비용까지 하면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돈까지 들어가면서 만든 건데
마음대로 네.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강한 항의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일단 연락사무소 저렇게 했으니까요. 아마 금강산 지역에 있는 것도 건물 다 드러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그 건물 드러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금강산에 있는 호텔도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그 부분도 이제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예. 이제 이 부대들이 들어오게 예. 되는 거니까. 예. 시간은 있지만 그걸 드러내고 폭파하고 하는 거는 뭐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북한한테 뭐 우리가 차관 예. 형태로 준 돈 그거 다 따지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미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 한 푼 돌려받은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공동연락사무소니 무슨 뭐 개성공단에 있는 것이 한국 건이 아닌 거니 그건 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북한이 그런 국제법을 준수하고 예. 합의를 준수하고 그랬던 나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예. 북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예. 봐야지요. 예, 남북 관계 굉장히 좀 어렵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